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청담범 여성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이라고 합니다. 옆에 선생님들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스티아 여성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이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스티아 여성의원 추성일입니다. 오늘 뵈서 반갑습니다. 라이브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썸네일 보신 것처럼 생리통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과 생리통이 왜 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 이사가자의 분이 안녕하세요. 그 따님분이 고1인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에서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고 학교 생활이 좀 어렵다. 편하게 도와줄 방법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생리통이 심한 거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조희섭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을 적절한 시기에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면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먹게 되면 사실 효과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먹지 않게 되면 통증 조절이 조금 힘들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 생리통에 대해서 진통제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전 진짜 길게 설명해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능이나 이제 시험 일정에 저기 터지면 대박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통증이나 이런 게. 그럼 이제 네. 제가 학부형이라면 그 월경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뭐 약도 약이지만 피임약 이런 것들을 권하게 할 텐데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딸이 피임약 먹으면 맞아요. 너무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기분이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제로서 월경 이 주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딱 이제 시험 기간이 만약에 시험 기간이랑 월경 기간이 겹친다 하면은 피임약으로 쭉 미루면은 맞아요. 통증도 조절되고 그 기간도 뒤로 미룰 수 있어서 사실 저는 만약 저렇게 오시면 권장 드리는데 또 신기하게도 또 저렇게 오면 그 같이 온 그 자녀분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매일 먹을 자신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녀- 수능 아? 칠 때, 수능 때 수능 그쵸. 시기에 맞아.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수능 시기 되면 항상 이제 그 피임약 상담에 네, 대해서 맞아요. 이제 엄마랑 같이 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따님분들은 엄마랑 같이 산부인과 오는 거를 그렇게 좀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거예요. 오시는 따님분들이 항상 표정이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좋지는 않으시죠. 맞아요. 그리고 진료 그 했으면 나 어머니 내보내고 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볼 게 많아.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리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통 의학 용어로는 좀 월경통으로 얘기하는 게 좀 올바른 얘기일 수 있어서 PPT 안에서는 월경통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통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성 월경통 그리고 2차성 월경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성 월경통은 어떤 게 2차성 월경통인지 주성 선생님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월경통이라는 거는 월경이 기본적으로 그 월경을 하면서 있는 통증 우리는 월경통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내가 그냥 자궁이 기능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월경통이라 그 2차성 월경통이라 하는데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그리고 골반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2차성 월경통이 흔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1차성 월경통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성 월경통이라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그 골반 질환을 좀 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 반대로 1차성 월경통은 특별한 골반 질환이 없는데도 이제 생리통이 심한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성 월경통에 아까 이제 추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이게 PPT 사진이 조금 너무 자극적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복강경으로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수술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생기면 그걸 이제 자궁내막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에 저 보시는 식으로 초콜릿 색깔의 이제 피가, 오래된 피가 꽉 차 있는 그런 혹을 생성하게 되고, 이제 자궁과 난소 주변으로 이제 유착이 생기면서 생리통이 심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궁내막증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조희섭 선생님은 자궁내막증 환자가 오면 처음에 무슨 약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저는 주로 비잔, 그쵸? 이런 약, 흔히 알고 있는 비잔 약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비잔 말고도 또 요새는 카피약도 많지 않나요? 뭐 로잔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약들이 있는데 뭐 비잔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이 아까 정현준 원장님 말씀하셨던 이 자궁내막증이 사실 진단되는데 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짧게 한 5년에서 12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앞에 화면에 나오는 자궁내막종 혹이 있으면 초음파 딱 보입니다. 그런데 저게 안 보이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으면서 골반 전체 자궁내막증이 퍼져 있는 경우는 이제 진단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1차성 월경통이냐 2차성 월경통이냐 진단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초경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심해지면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2차성 월경통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궁내막종이 있으면 뭐 약도 쓰기도 하고 수술도 하는데, 예전에 수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그 명약이 나와서 이제는 조금 그래서 이제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또 이제 난소 기능의 보존을 좀 염려하는 부분도 맞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궁내막증이 난소를 침범하게 되면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뭔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면서 난소 안에서 염증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난소의 그 가입 능력 이런 거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 또 수술 과정에서 난소가 손상되는 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직 젊은 여성분이시고 출산 계획이 더 있으시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약으로 먼저 치료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무슨 아, 일이죠? 예. 매일매일 이 휴일님께서 일반적인 생리통과 자궁내막증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통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관상 보고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생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좀 미리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생리가 끝나도 좀 통증이 후유증이 오래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증의 그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차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생리 시작과 아니면 생리 직전부터 딱 해가지고 생리 끝나기 전에 통증도 같이 사라지는 그런 양상이 대부분이지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더 오래가고 이런다고 한다면 자궁내막증을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겠다입니다. 또 그리고 혹시 더 소염 진통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자궁내막증 같은 질환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진짜 조금 어려운 게, 이 정말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게 통증이라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깨끗한데도 너무 아파서 쉬는 분도 있고, 이건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도 그냥 꾹 참고 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통증을 봤을 때 사실은 내가 조금 통증이 있다, 조금 내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게 뭐 이게 뭐 언제 생기고 이런 것들보다 일단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영상, 이제 비욘디라는 영상을 보고 맞아, 이름 1차성이니까 그냥 약 먹는 거야, 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감화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병원에 가면 이런 조치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거구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궁내막증의 진단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그렇게 딱 난소에 혹이 잡혀 있으면 아 이거 자궁내막증이구나라고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골반에 이렇게 자궁내막증의 병변이 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빠른 진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병변이 있을 때 이제 자궁이랑 주변 직장이라든지 뭐 방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먼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난소에 혹이 생기기 전에 그런 거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볼 때 네. 이제 자궁을 초음파로 이렇게 쭉 미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직장과 자궁이 분리가 서로 유착이 없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쓱 미끄러지는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통이 심한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걸 이렇게 밀어봤더니 초음파를 볼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얘네가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구나.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궁내막증까지 없더라도 조금 일찍 더 이 사람은 자궁내막증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비잔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약물을 좀 더 빨리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 안진아님께서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영어를 프록탈지아가 동반돼요. 네. 그러니까 프록탈지아는 이제 그거죠. 그 직장 항문 그쪽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복강경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이분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신가? 어쨌든 복강경 검사를 해본다는 게 이제 자궁내막증을 확진하기 위해서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초음파에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골반에 퍼져 있는 그런 자궁내막증 병변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창민 선생님? 복강경 수술 사실 이게 그런 통증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아까 뭐 말한 자궁내막증이나 아니면은 사실 그 통증이 원인을 간혹 못 밝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복강경 검사를 해보면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이 검사를 할 필요 없고 이게 진짜 월경통이랑 그리고 이런 호르몬에 의한 이제 산부인과적인 문제라면 피임약이라든지 일반적인 호르몬 조절을 한 치료를 먼저 해보면 확실히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경 사이클에 따른 그런 통증의 증감이 있고 없고를 본 후에 만약에 월경에 따라서 그런 거라면 뭐 상황에 따라 자궁내막증 확인하기 위해서 복강경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복강경 검사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약부터 쓰는 걸로 네, 조금 그냥 치료가 바뀌었어요. 의심이 많이 되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그 비잔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게 바뀌어서 안진아님께서는 아마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맞아요.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자궁내막증 심할 때 그 자궁 뒤편으로 유착도 맞아요. 있고 그러면서 저기 말씀하신 프록탈지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나는 자궁내막증일 거야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복강경까지 안 해도 비잔이라는 치료제를 한번 써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까요? 예. 네. 다음 페이지 PPT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궁내막증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예, 자궁성근증이라고 또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생리통도 심하고 생리양도 엄청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궁성근증에 대해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조희섭 선생님 말씀. 자궁 성근증인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또 출산을 했거나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지 않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자궁내 장치를 우리가 흔히 미레나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미레나인데요. 그 미레나 삽입을 추천을 드리긴 해요. 아니면 뭐 경구 피임약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으로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궁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이나 이런 게 다 끝났을 때는 네. 뭐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자궁성근증은 요즘은 그 성근증 부분 병변만 일부 제거를 하는 수술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마 저 정도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만큼 저게 지금 거의 배꼽 높이까지 자궁이 올라와 있는 건데 저 정도 자궁이 크다면 아마 자궁 적출을 하는 맞아요. 거를 가장 많이 고려를 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근데 자궁 적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분들께서 많이 좀
그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네. 적출 이후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하이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궁을 보존하는 그런 치료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치료 효과가 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자궁성근증 치료에 대해서 추천 선생님 더 근데 저 치료도 치료인데 네. 이 자궁성근증이 제 생각에는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궁 내막증이랑 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궁 내막증은 자궁 안에서만 월경해야 되는 애들이 엉뚱한 데서 월경을 할 때 생기는 통증이랑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얘는 자궁 안에서 해야 되는 애들이 자궁 근육층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궁 내막이 근육층에 가서 증상을 일으킨다 해서 자궁성근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처럼 자궁이 엄청 커지죠.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월경통도 심하고 월경량도 많고 그리고 임신도 안 되고 골반통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자궁 내막증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암은 아니지만 계속 침범해서 더 악화를 시키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증이가 그냥 참지 뭐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하루 결석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진통제만 맞으면서 버티다 보면 이게 이렇게 심해져서 결국에는 뭐 수술이라든지 뭐 하이프라든지 그런 강력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요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병원 가시면 좋겠고 그 기준 되게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갈지 말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죠. 교과서에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 심하다 안 심하다 좀 어렵긴 한데 내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학교에 결석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직업을 내가 그 생리 때문에 빼야 되는 정도면 그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이제 있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을 먹었는데도 그렇다 하면은 진료를 보셔야 되겠죠. 저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궁성근증이 뭔지도 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역시 우리 베테랑 추정 선생님께서 또 한번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라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딱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넘어지면 우는 애가 있고 안 우는 애가 있는 것처럼 같은 통증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생리할 때마다 너무 좀 괴롭네 라는 생각이 들면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한번 진료를 보시면 그간 내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환은 이제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 요것도 사진이 좀 PPT 제가 만들었는데 조금 너무 좀 자극적인 사진들로만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궁근종으로 이제 그 복강경 수술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자궁 안에 있는 근종을 캐내고 자궁을 꼬매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궁근종은 이제 생리통도 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생리 과다라든지 또는 크기가 너무 커지면 주변 장기를 눌러가지고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마렵게 한다든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궁근종이 근데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통 뭐 거의 여성의 절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흔한 질환인데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 자궁근종이 참 이제 어려운 게 왜 생기는지 아직 원인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해결하는 것도 이제 제거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쪽으로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젊은 여성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자궁근종이 크고 생리 과다가 있고 생리통이 심하다 그러면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추천 선생님은 어떻게? 조희섭 선생님 얘기를 해볼까요? 예. 뭐 우선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하면서 크기가 어느 정도로 빨리 커지는지 측정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크고 이제 불편한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수술을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수술.
뭐 이제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을 하지만 굉장히 좀 큰 사이즈, 예를 들면 뭐 6cm, 8cm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수시적인 상담을 좀 먼저 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커가지고 그게 눌러서 주변을 네. 눌러서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는 약을 써도 그게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수술 치료 방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수상님? 자궁근종 치료할 때는 자궁근종 절제술을 많이 권하는 게 기본이고, 자궁근종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애를 없애는 그게 기본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얘가 자궁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런 수술도 있고, 일단 수술 방법만 한다면 그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이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뭐 시술들, 뭐 하이프라든지 뭐 거기에 고주파로 지져서 하는 것들은 좀 자궁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복강경 같이 조금 더 침습적인 수술을 안 하고 싶을 때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긴 한데요. 뭐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술이 제일 확실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근종을 아예 딱 저렇게 수술 화면처럼 딱 제거를 해버리면 누르는 게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 크기에 의한 증상은 바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 이제 사실 저런 수술이 좀 부담스러우시고 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하이프나 고주파 용해술 같은 거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술들도 연구에 따르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크기가 한 50에서 70%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크기에 의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고, 사실 아까 질문에서는 제가 그 출산 계획이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뭐 아무래도 미레나 같은 거를 먼저 고려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미레나가 이제 생리과다도 줄여주면서 또 뭐 약간 운이 좋다면 생리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미레나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질에 겁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미레나 이거 할 때 엄청 아프다던데 이거 괜찮은 부분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써놨지만 미레나가 굉장히 그런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시술에 아플 수가 있으니까 뭐 카일리나 같이 조금 작은 거를 넣는 게 대체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미레나 대신 카일리나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거 같으세요? 환자분들한테 해봤을 때. 추정희 쌤, 카일리나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하는데 이게 통제 주관적이어서 대부분 안 아파하시는데 조금 좀 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통증 주관적이니까 맞아요. 한 번 요거 넣어보고 한 번 저거 넣어보고 이럴 수는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기구 자체가 조금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잇몸 교정을 하면 그 교정기를 이렇게 쭉 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막 피도 나고 아프고 그런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듯이 자궁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작고 조금 요 모양에 따라서 그런 게 덜 하듯이 그런 게 조금 덜 한 것 같기는 같아요. 질문 하나 하고 갈까요? 456번님께서 어머니께서 자궁 근종과 심한 빈혈로 인해 과다 출혈과 극심한 어지러움, 발작까지 겪고 계세요. 수술을 권유드렸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고 수혈도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아니더라도 자궁 근종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빈혈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 추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궁 근종을 개선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요. 저 정도로 지금 저 말씀하신 456번 어머님께서는 지금 좀 약간 급성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양제라는 거는 만약에 효과가 있다손 쳐도 하루 이틀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예를 들더라도 3개월은 그래도 좀 먹어야 내가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3개월이면은 생리를 3번은 더 하겠죠. 그러면 그 3번 동안 일어날 그 출혈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한테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고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희석 선생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해드릴 것 같고, 지금 또 어지럼증까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출혈이 많다 보면 빈혈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네. 인해서 어지럽거나 또 현기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빈혈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치료를 먼저 해볼 수는 있고, 그래도 수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혈이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쉽지 않으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뭔가 갑자기 생리량이 확 늘어나셨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경우라면 근데 일단 피가 부족한 건 내가 몸에서 철분제를 아무리 넣더라도 그 철분이 이제 피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너무 어지럽고 그러시다면은 미리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뭐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면서 수혈을 조심스럽게 뭐 적은 양이더라도 조금 넣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생리라는 게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리양을 줄이는 거, 그게 일단은 가장 추후 회복을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조금 있으세요? 분위기상 왠지 한 40대 후반 어머님일 것 같아요. 일단은 4, 5, 6 이 글 그쵸. 쓰시는 분이 그쵸. 초등학생은 아니실 네.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원래 자궁근종이 막 갑자기 커지고 막 빈혈 출혈이 막 과다 출혈이 심해진 게 보통 40대 중후반 이제 월경 직전에 막 호르몬 밸런스 깨지면서 저게 심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술이라는 게 사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뭐 난소 기능이나 이런 거가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폐경 유도 주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월경을 꺼트리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자궁근종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한데 우리가 오늘 주제인 월경통도 있고, 그리고 월경 과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크기에 의해서 방광 누르거나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각각 하나씩 그쵸? 오늘 마흔아홉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씩 결국에 해결하면 되는데, 피가 많이 나는 건 일종의 밑 빠진 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분제를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주사를 맞는다 해도 결국엔 밑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피가 콸콸 나서 결국에는 저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49이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폐경 유도 주사 쓰고 철분제 주사 좀 맞고 먹는 거 먹고 네. 그렇게 조금 버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폐경 이행기에 있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이 근종 이거 폐경만 되면 이제 문제 안 일으키고 생리도 끝나고 맞아. 사이즈도 텐데, 줄어들고. 수술을 하자니 좀 부담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만 더 참으면 생리도 끝나는데 이것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야 되나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해볼 수 있는 좀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시술 쪽으로 아까 말한 그 폐경 유도 주사도 있기는 하지만 뭐 자궁 내막 소잡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까는 맞아, 이제 맞아. 자궁 근종 자체를 고주파로 녹이는 그런 시술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생리가 나오는 건 자궁 내막층이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어차피 임신 더 하실 건 아니시니까. 그러면은 생리량이 정말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좀 나오더라도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빈혈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은 뭐 특별히 입원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입원하시더라도 아침에 오셔서 이제 오후에 퇴원하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병원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효잔지 네, 굉장히 여신분이네요.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자궁근종은 2차성 월경통의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사실 2차성 월경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저것 말고도 뭐 자궁내막 용종에 의해서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몇 개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골반염이 있을 때도 심해질 수가 있고, 대표적인 거 3개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원인이 골반 질환이 없는 1차성 월경통은 왜 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환자분들께서 가장 답답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병원을 갔어.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아 이거 자궁내막증이 있어서 심했네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심했구나. 그건 알 수 있는데 아무 원인이 없어. 근데 나는 너무 생리통이 심해 이러면은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그 답답함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네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일착성 월경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착성 월경통의 그 기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전에 대해서 혹시 조희숙 선생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1차성 월경통이 생기는 이유 중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 수축으로 인한 허혈성 통증인데 이걸 일으키는 인자가 저희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이 이제 자궁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흔히 아는 생리통 약도 보통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전으로 해서 많은 약들이 출시가 되어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리라는 게 이제 자궁 내막이 한 달 만에 하신다면 한 달 동안 이제 성장을 하다가 임신이 안 되면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생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궁 내막이 그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궁 혈관들은 거기도 이제 피가 더 안 통하게 만들면서 이제 결국은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허혈성 통증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성 월경통의 기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기전이 심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생리통이 더 심하게 맞아요.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챗GPT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게 꽤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주를 넣어보고 거기에 이제 추가 질문으로 아, 내가 생리통이 심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챗GPT가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대답을 한 거니까 생리통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자라서 다행인 건지 뭐 네, 어쨌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챗GPT가 꽤 그럴싸한 대답을 한 게 자궁과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추 이제 앞에 말한 그런 허혈성 통증과 관련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오행의 불균형이라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보면 저의 사주와 생리통이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를 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그러니까 자궁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염증이 많대. 염증 하면 프로스타글란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리를 하면 아, 프로스타글란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자궁으로 피도 순환이 안 되겠구나. 아, 생리통 엄청 심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스트레스가 또 1차성 생리통을 심하게 만드는 맞아요. 요인이 될 수가 네. 있고요. 그러면서 생리할 때 이제 생리통만 심한 게 아니고 이제 동반된 다른 증상들이 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두통이 심한 분들도 맞아요. 있을 수 있고 뭐 위장장애,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챗GPT가 저는 이제 그럴 사람이래요. 생리하면 자궁은 없지만 자궁은 없어도 없지만. 생리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완화 방법도 있는데 생강차 추천하고 있네요. 맞아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생리통에 효과적인 거 생강 가장 맞아요, 많이 맞아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생강이 뭐 항염증 성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염증을 좀 할 수 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셔라. 맞아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라. 이것도 이제 네이버 검색할 때 생리통 대처 방법으로 많이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핫팩. 저희 자궁에. 학창 시절에 생리통이 심해서 예. 핫팩을 그냥 달고 살았어요. 아, 그렇죠. 그 핫팩이 왜 도움이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뭐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혈관도 이완시키고. 따뜻하니까. 네네네.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네. 부분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핫팩이랑 진통제를 같이 쓰면 그게 원래 이 월경통의 치료로도 원래 핫팩이 들어가 있긴 맞아요. 하죠.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가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 그런 자궁 수축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우리 위장도 보면 그 장도 이렇게 되게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월경하면서 설사하시는 분들도 종종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장과 내 몸에 그런 우리가
평활근이라 하나요? 네, 그, 혈관. 그거를 과하게 수축을 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설사할 때 네. 따뜻한 거 많이 맞아요. 물 따뜻한 물 많이 먹고 배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사라는 거는 그 장이 팍팍팍 조이니까 촉촉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돼서 하는데 거기 진통제도 같이 먹으면 조금 더 훨씬 좋다. 효과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챗GPT가 생리통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뭐 영 헛소리만 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괜히 캡처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생리통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권유를 할 만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리통이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마침 아침에 오전 진료를 하고 왔는데 생리통 환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리통이 원래 있긴 있었지만 뭐 특별히 막 엄청나게 심하진 않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완전 이제 그 생리통 심해서 지금 생리하고 있으면서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 있죠.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완전 나한테 뭐 말 많이 걸지 마. 난 주사가 필요해. 이렇게 오신 분 있어. 나한테 검사 같은 거 맞아, 하려고 맞아. 하지도 마. 어. 빨리 진통제 주사 내놔. 맞아. 그런 표정으로 딱 들어오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음. 혹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누가 괴롭혔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런 표정으로 요새 회사가 굉장히 바빴고 스트레스가 최근 한두 달 정도 엄청나게 심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식사는 어떻게 하셨냐 여쭤봤더니 밥을 거의 못 먹고 저녁에 한 끼 정도 먹는데 이제 배달 시켜가지고 한 끼를 굉장히 많이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거의 한 달 정도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써 있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뇌에서 교감신경, 우리 자율신경 중에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이라는 거를 항진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을 통해서 부신이라는 호르몬 장기에서 코티솔이라는 것과 아드레날린 또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그런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제 그런 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신체 변화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자율신경계들은 우리 몸의 기능, 장기들의 기능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를 하는 그 과정도 결국은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분들은 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일단 내가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 혹시 교감신경 항진돼 있는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하고 오실지 느낌이 혹시 생각되시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얼굴이 찡그리고 오지 않나요? 일단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을 것 화가 같아.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교감신경 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궁에서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자궁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평활근 그거를 수축시키고 또 자궁 동맥을 더 수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교감신경이 자궁에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생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허혈성 통증의 기전에 의해서 그 자궁의 피가 더 많이 안 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챗GPT 우리 똑똑한 GPT님께서 이제 명상이나 요가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이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 해서 스트레스 풀리면은 뭐 세상에 아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전을 통해서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 생리통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간 어렵게 이렇게 적어놨고 옆에는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사진 찍어온 건데요. 그 아까 이제 조희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지방산 중에 오메가6 지방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메가6가 아라키돈산이라는 걸 만들고 그게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화학적인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막아주는 약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해서 오늘 조희섭 선생님 몇 개 준비해 한번 오셨잖아요. 맞아요. PPL은 아니지만 한번 저희와 제가- 관련 있는 약은 아닙니다. 주로 저도 생리통이 워낙 매 생리 때마다 있어서 쓰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약인데요. 보이세요? 많이 사오셔서 그냥 아, 약국에서 다 쓸어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주로 쓰는 약인데, 아. 이게 여기 탁센이라는 약은 이제 엔세이드 계열 중에서 나프록센이라는 가장 센, 엔세이드 중에서 가장 센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나프록센이 들어가 있는 약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EGN6 이브라든지 뭐 레이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엔세이드 계열 중에서도 뭐 이부프로펜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브 레이디 같은 경우는 파마브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생리 할 때 보면 뭐 전신이나 가슴이 좀 붓거나 아랫배가 막 툭 튀어나오거나 좀 붓기 증상이 있는데 이 파마브롬이 이제 약한 이뇨작용을 하게 돼서 이제 붓기를 좀 빼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붓기 증상이 좀 있고 좀 배가 좀 아프다 하면 이 약을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엔세이드는 아니어서 네. 엔세이드 계열은 아니고 이건 진경제잖아요. 맞아요. 진경제. 우리 부스코파이 진경제인데요. 만약에 이제 배가 너무 당기거나 배가 콕콕 쑤시거나 하는 통증이 좀 심한 편이다라고 하면 또 특히 엔세이드는 부작용이 위장 장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그 소화기관의 점막을 보호해 주는데 엔세이드가 이거를 억제를 시켜주니까 위장 장애가 가장 부작용이어서 위장 장애 없이 이제 복통을 좀 완화시키고 싶으면 이제 부스코판 먹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아세트아미노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진통까지. 있어서 네,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희섭 쌤은 그러면 생리할 때 이거 세 가지 다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나프록센 들어가 아, 있는 탁센을. 약을 네, 생리 시작할 때 바로 먹어요. 뭐 이거 가려면 해서도 사실 1시간 동안 이야기할 맞아요. 수도 있을 만큼 그렇죠. 생리통 이게 꿀팁이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이 용량도 약국에 파는 것들은 실제로 처방전을 받고 나오는 용량보다 좀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임의대로 막 원래 한 알 먹어야 될 걸 2알 먹는다 이러지 마시고 처방전 받으시면 훨씬 더 고용량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안 되면 약사님이랑 상의해서 2개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먹는 방법도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하고 네. 뭐 섞어 먹는 방법도 있고 뭐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약은 보통 선생님은 언제 먹으라고 권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월경통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또 생리가 조금 주기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생리 시작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복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항상 생리통이 있다라고 하면 생리 시작할 때 좀 피가 비치기 시작할 때 저는 하루 정도는 그냥 최대 용량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줄여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복용하도록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리 시작하고 한 3일째까지 그렇죠. 최고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리통이 보통 생리 시작하고 3일째까지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복용하시고 설명을 드려요. 게시판 질문 들어온 거 있는데 그러게요. 이게 사실 월경통 다니려면 1시간 부족해서 나중에 저희 제가 다시-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시간이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죠 사실. 맞아요. 월경통이라는 게 모든 여성이 겪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라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게 어떤 거는 병적이고 어떤 거는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괜찮은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너무 걱정하고 맞아요. 걱정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방치해요. 이 빈혈 수치가 막 다른 사람의 막 4분의 1, 그러니까 남들보다 피가 4분의 1 정도 묽은 거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이 저도 많아서 그래서 저걸 한번 네. 같이 볼게요.
골반염 지난주 화요일에 진단받고 항생제 처방받아서 복용한 지 8일 차인데 물설사를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정장제 유산균 먹고 있지만 되지 않고 피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일주일을 더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게 걱정이 되시고 항생제를 하루에 3번 먹고 점심만 한 종류 먹으니까 하루에 5알을 드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골반염이 엄청 세게 왔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항생제 먹고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조희 선생님은? 저는 뭐 유산균도 처방을 해드리고 아니면 뭐 지사제도 필요시에는 처방을 그렇죠. 드려요. 네. 항생제 설사하면은 우리 이제 주로 대학병원에 있을 때 더 많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고 해서 항생제 먹으면서 설사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 잘 안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있으면 또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또 엄청 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항생제를 추가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생길 수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검사로 우리 톡신 검사를 해볼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설사 너무 심하시다고 한다면 그거 네. 어차피 위탁 검사라서 근데 어찌 보면 이 골반염으로 먹으면 그 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후라시딘이? 포함되어 그쵸. 있어서 근데 일단 약을 정확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네. 꼭 참고 드시고 또 항생제 2주 먹잖아요. 원래 골반염 2주인데 때. 골반염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그것도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쵸.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물설사. 저 장이 예민한 편이라서 설사 많이 하는 분들의 그 고통을 잘 알아요. 진짜 힘들어. 골반염이고 나발이고 설사 너무 심해서 생활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골반염은 좀 더 장기간 내 몸에 음. 좀 평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어떻게 저거는 예를 들어 항생제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아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진짜 단순히 항생제 때문이라면 약간의 지사실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담당 선생님이랑 꼭 상의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하십시오. 혼자 그냥 약국에서 드시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PPT로 볼까요? 네. 저희 50분까지 하나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거 PPT는 예. 요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음. 저희가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질문 중에 나 이 지금 남아 계신 분 중에 나 이거 답변 못 들으면 오늘 잠 못 주무실 것 같다 이러면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그분 거 답 드리고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서 월경통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영상 저희 원래 채널 제가 유튜브 원래 그 채널 운영한 채널에서 늘 말씀드린 게 가까운 병원 가시면 전문가가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병원 맞습니다. 꼭 가시고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고등생리통 지금 내년 이사가자님께서 고등생리통이 뭐죠? 내년 이사 가자. 지금 방금 고등생리통. 올려주셨는데 그거 처음에 고등학생 처음에 아니 다른 시작할 분이요. 때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라면 다른 분. 저건 꿈을 이루다 분인데. 그래요? 어쨌든 꿈을 이루다님 걸 한번 답변을 그럴까요? 드려볼까요? 고등학생 아이가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한두 알 꼭 먹고 있는데 라면 인스턴트 배달 음식 자주 먹으면 생리통이 심해지나요? 그럼. 이거 이제 마지막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던 슬라이드 내용인데 저런 음식들에 보통 오메가6가 위주가 된 그런 식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오메가6 위주의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말씀드렸던 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따라다니면서 식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메가3 영양제를 좀 드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오메가3는 싼 거 찾지 마시고 좀 비싼 거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기름이기 때문에 산패되지 않고 관리가 잘 된 게 중요하거든요. 기왕 드실 거면 효과 충분한 걸로 그래도 한 3개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잘 챙겨 먹고 하면 너무 좋긴 한데 맞아요. 저희도 어렵잖아요. 그건. 그럼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어서 급식 사실은 뭐 진통제 아마 저 꿈을 이루던 어머님은 아마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뭐죠? 진통제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내성. 독한 맞아요. 약인데 이걸 먹어도 되냐? 이런 걱정이 이제 크시니까
이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약간 화가 이렇게 더 나실 것 같아요. 밉죠, 걔가. 그쵸, 그쵸. 뇌를 다치게 하니까. 음.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성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내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쵸. 예. 특히 비염 그 NSAID 같은 경우는 전혀 내성에 대해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성은 뭐 마약 진통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성을 이제 고려를 하지만 그냥 저희가 먹는 시중에 먹는 아니면 처방해서 먹는 소염 진통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먹는데 실제 효과가 똑같이 먹는데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원래 생리통이 심해지는 원인이 더 심해진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질문에 저희가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아쉽긴 한데 여기 정현종 원장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많은 의학 내용이 있고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 월경통에 대한 내용을 사실 많이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오늘 질문 주신 내용들도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아마 병원에서 좀 묻기 조금 애매해서 못 물어보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메모에 쓰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네.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답을 못 드렸다 하더라도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방금 알려드렸으니까 가까운 병원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스님께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오늘 어쨌든 뭔가 제 뒷마무리가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